네, 이주호 기자의 그래비티 샴푸. 네, 많이 이용하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주호 기자 보다가 웃어갖고 오늘은 이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얼른 가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회사에게 무려 5천억 원이나 사기당한 우리나라 게임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 진짜요? 와, 뭐 하다가 도대체 이런 사기를 당했는지 이런 네. 뉴스인데 이거 하나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이보다 작은 규모들도 많을 거고 좀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이런 일을 좀 사전에 잘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식 대표님이시죠? 네. 아웃스탠딩 최용식 대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웃스탠딩이 이제 주로 스타트업들 그렇죠. 네. 이쪽에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좋은 스타트업 발굴도 많이 하시고 발굴이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발견 발견 많이 하셔서 이제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하시는 그런 미디어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게임 회사 관련된 뭐 얘기가 있습니까? 예. 이게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이슈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주인공이 위메이드라는 회사인데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아마 3프로 TV 시청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뭐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하고 뭐 지난해 매출 한 7천억 정도 냈고 좀 업계 순위로는 한 5위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은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네. 되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냐 이거 잠깐만 뭐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게임사 비즈니스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IP예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데 네. 뭐 예를 들면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넥슨은 던전 앤 파이터라는 네. 게 있고 카트라이더. 그렇죠. 카트라이더도 있고 뭐 거기는 부자입니다. IP 부자고. 그리고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뭐 배그. 예, 그리고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라는 이렇게 대표 IP가 있는데 위메이드에게는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미래의 전설? 이름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게 리니지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세대 MMORPG로 이렇게 꼽히는데 근데 다만 미래의 전설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덕분에 이제 중견 게임사로 이렇게 도약을 했고 그 이후로 위메이드는 되게 잘 했어요. 뭐 그 모바일 뭐 시장이 열리니까 여기에 빠르게 좀 대응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통해서 뭐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좀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게임 시장에서 좀 잘 적응하고 허슬하게 비즈니스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리니지는 다른 국가에서 잘 됐고 뭐 우리나라에서 잘 됐고 우리나라에 닌저시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위메이드는 미래전설로 중국에 잘 됐는데 그렇죠. 중국에서 어떻게 잘 된 거예요? 그냥 잘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20년 전인데요. 네. 당시 중국이 굉장히 그 온라인 게임의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일단 IT 산업이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초기에는 되게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게임은 인민의 아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스탠스를 가지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게임에 좀 그 폭발력을 주목하게 된 거죠. 뭐 예를 네. 들면 좀 엔터테인먼트로서도 굉장히 좀 파워풀하다.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으로도 되게 괜찮다라는 걸 좀 알아보고 규제 완화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인터넷망이 이제 좀 중국은 좀 늦게 깔렸어요. 우리나라보다 네. 한 2000년대 중반 깔렸는데 그때 한국의 온라인 게임사들이 정말 엄청나게 거기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라든지 아니면 뭐 앞서 이야기한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이런 네. 게 대표적이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오늘 주인공인 위메이드의 그 미래의 전설도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좀 미래의 전설 같은 경우는 동양풍의 MMORPG거든요. 네. 원래 MMORPG는 뭐 기사가 나오고 성직자가 나오고 이런 이제 좀 판타지풍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게임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혁신적으로 뭐 법사라든지 뭐 전사 동양적 예. 올 원님 나오고 뭐 이렇게. 예, 그 원님까지는 안 나오고요. 예, 어쨌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했던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엄청난 그 인기를 좀 얻었었죠. 예. 근데 이제 사기를 뭐 5천원이래 5천억 정도 되는 이건 뭐 어떻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위메이드가 이게 처음 당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미래의 전설 때부터 당했어요, 사실은. 오. 그때 미래의 전설을 이제 중국에서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뭐 퍼블리싱은 이제 배급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샨다 게임즈라는 회사가 그걸 퍼블리싱을 했었어요. 근데 네. 거기가 일방적으로 로열티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법적 분쟁을 이어나갔고, 근데 또 샨다 게임즈의 경우 뭐 어떤 때는 좀 합의해주기도 하고 네. 또 법적 분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 티카타카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래의 전설 시리즈가 좀 PC 기반의 게임인데 네. 이게 좀 인기가 좀 떨어지면서 좀 모바일 버전을 만들었지만 이게 막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위메이드의 생각은 그러면 IP를 좀 팔자.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말고 네. 중국에서는 이걸 IP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중국에 팔자라고 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제휴 사업이 된 거죠. 미래의 전설이란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그걸 이제 다른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제 IP는 미래의 전설로 이렇게 파는 건데 네. 거기에 있는 현지 게임사들이 뭐 예를 들면 절강환유라는 회사가 그 IP를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캐릭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네. 아이템 뭐 이런 걸 그대로 차용한 거죠. 근데 이거 네. 만약에 이걸 계약 없이 하면 불법인데 네. 이걸 이제 돈 주고 하면 문제가 안 나는 뭐 일종의 뭐 음악으로 따지면 샘플링 뭐 이런 비슷한 거죠. 네네. 그래서 남월전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아니까 뭐 그래픽이라든지 스토리나 이런 건 다 알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근데 이제 절강 환유가 판권비, 개런티 그리고 사용료 등의 지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무려 9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래서 위메이드는 먼저 이제 이거에 대해 소송을 걸기 위해서 ICC라고 국제중재재판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네. 뭐 그런 이제 국제중재재판소인데 여기서 이제 계약 위반을 인정받았고 이걸 토대로 중국에 있는 인민법원에 딱 접수를 해서 강제 집행을 이끌어냈는데 예. 아직까지 지금 돈을 못 받고 중국 법원도 인정을 했고 그렇죠. 돈 예. 줘야 되는데 그렇죠. 안 주는데 뭐 그냥 배째라예요 거기는. 그렇죠. 아, 그래도 되나 보네요. 그래서 그 이들의 주장은 네. 근데 이제 위메이드에게 줄 돈이 없다. 우리가 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걸 뭐 여기저기 다 썼어. 돈이 없어. 그래서 네. 줄 수 없는데 뭐 어떻게 강제 집행해도 소용없어. 그런 입장인데 근데 위메이드 입장은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 네. 대표이사가 이미 뭐 배당이라든지 급여 형태로 돈을 다 뺐고 지금 속된 말로 배째라 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와. 끝이 아니에요. 또 네. 위메이드가 지우링이라는 중국 게임사에도 똑같이 미래의 전설 IP를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용성전가라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네. 토대로. 근데 이건 진짜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냈어요. 그 아까 이야기한 남월전기보다 더 흥행을 이끌어냈는데 네. 무려 3천억 원의 로열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방식이었었어요. 똑같은 IP를 방식이죠. 팔고 네, 예, 이름은 좀 달리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냥 게임 거래하는 게임사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름이 달랐던 거고. 네. 그래서 여기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을 했어요. 네. 대한상사 그 중재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국제중재재판소인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 배상 판정을 받아내고 이걸 통해서 또 중국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강제 집행해달라 배상금을.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오케이를 받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뭐 돈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요 회사는 다 망한 회사예요? 지금 뭐 거의 껍데기만 있는 그런 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둘 다요. 둘 다. 그리고 또 전기레료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1,000억 원. 세 개 다 합치면 5천억 원.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되게 중국 게임 그 퍼블리셔죠. 중국 게임사는 퍼블리싱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게임사가 IP 사서 게임 만들고 돈 번 다음에 대표이사가 그 돈 빼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회사는 껍데기만 남고 그럼 우린 돌려줄 수 없고 그렇죠. 예. 그게 3번이나 반복됐다고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거를 이게 뭐 한두 달에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고 초반에 이렇게 자꾸 돈 밀리고 안 주고 하면 그냥 IP 끊는다니네 빨리 돈 내놔 뭐 이렇게 받았어야지. 이게 10년에 걸쳐서 지금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네. 얘네들이 처음에 돈을 줘요. 예를 들면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피라미드도 처음에 돈 줘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순수하게 이제 IP를 갖다 쓰는 이제 판권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걸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네.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월 이게 사용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좀 주다가 뭐 예를 아니면 이제 개런티만 주다가 네. 너무 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안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로 끊을 수가 없는 거는 어쨌든 너무 잘 되니까 설마 돈이 없겠냐.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몇 천억을 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 회사들은 그럼 지금 뒤통수 친 회사들은 그냥 그 회사는 그럼 해당 게임들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낸 거야? 아니면 이 회사도 또 인수한 뭐 큰 회사가 있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다 그냥 뭐 독립 법인으로 이제 이제 거의 이제 껍데기만 한 거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 종료 거의 뭐랄까 이제 법인으로서 활동을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밥을 받을 방법이 없네. 그래서 그걸 밥을 받을 방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를 쓴 거죠. 근데 다행히 아예 가능성은 없는 게 아닌 게, 먼저 제가 첫 번째 사연인 절강 환유의 경우 거기가 상해 킹넷이라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국에서 좀 이름 있는 게임사예요. 네. 거기서부터 좀 어느 그 법인격 부인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 소송이 뭐냐면, 만약에 특정 법인이 이게 문제를 일으켰다. 네. 근데 만약에 얘네가 온전한 독립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그 위에 만약에 뭐 실소유주가 있거나 네. 아니면 거의 동일한 그런 사업체가 있으면 뭐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분이 100%라든지 아니면 이사회 구조를 봤을 때 뭐 의사결정을 위에서 모든 걸 다 내릴 수 있는 구조라든지 네. 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같은 회사라고 보고 거기에 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상해 킹넷에 이제 그 미지금 청구를 할 수 있어가지고 현재 거기에 자산을 가압류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해 킹넷의 자회사가 그 사기친 회사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모회사한테 받아야지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가압류되면 사실상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도 그 상태에서 안 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맥을 통해서 뭐 법원에 그걸 강제 집행을 중단하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사연인 지우링의 경우 여기서 학습을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상해 킹넷의 자회사인데, 상해 킹넷이 예, 그래서 상해 킹넷이 이제 몸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자회사인데, 근데 거기는 이걸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법인격 부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분 구조를 좀 바꾼 거죠. 뭐 예를 들면 70%로 떨어뜨린다든지, 그리고 뭐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꾼 거죠. 뭐 네. 이사회를 뭐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연대 책임을 물 그럴 책임 그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법원이 강제 집행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그 이유는 얘들은 이제 갚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좀 업계에서는 대체 이게 상해 킹넷이 대체 어떤 회사길래 뭐 이러냐, 뭐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는데, 좀 오너의 문제를 많이 이렇게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해 킹넷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정상적이었는데, 근데 오너가 바뀌고 나서 네. 좀 비정상적인 회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절강 환유라든지 자우링이라든지 여기는 좀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빼낼 수 있는 건 빼내자, 뭐 이렇게 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아니 그럼 정상적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사기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니까 이 양반들도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업계에서는 뭐 한국이나 이러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뭐 당장 신문에 나오고 조리돌림 당하잖아요. 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좀 그게 사실 뭐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긴 했지만 그만큼 뭐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그런 성숙도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좀 따라오기엔 좀 미미한 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좀 중국 비즈니스 문화가 또 여기에 좀 근거했다는 좀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신용과 신뢰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고 줄 돈은 최대한 좀 늦게 주고, 그리고 뭐 안 줄 수 있는 돈은 이제 주지 말고 좀 이런 정서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사실 중국 기업에게 이렇게 좀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요. 네. 근데 이게 액수가 크지 않으면 소송까지 안 가는 거죠. 만약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라면 그럼 소송 비용보다는 낮으니까 좀 안 하는 거고, 위메이드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5천억 원이니까 이거는 네.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문제가 좀 심화되고 있고, 근데 또
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네. 좋은 기업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텐센트라든지 아마 다 들어보신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디즈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단위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글로벌 평판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텐센트의 경우 뭐 크로스파이어라든지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이런 게임을 중국에 퍼블리싱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여기서 표절 논란이 이렇게 일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개발사들을 소송 걸고 이걸 이렇게 그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런 이제 탑 티어급 회사들 제외하고는 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크고 좀 믿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그럼 했습니다. 만약에 애초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우리가 게임 했던 것처럼 IP를 뭐 팔거나 대여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진출하는 방식을 썼으면 안 됐던 거였을까요? 그게 굉장히 좀 불가능한 게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그게 중국에 판호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판호라는 제도가 원래는 이제 그 시초는 이제 도서물에 이렇게 ISBN 박는 것처럼 네. 일종의 그런 그 표기를 하는 건데 어떤 그 저작물이 이렇게 유통되는지 그걸 이렇게 표기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일종의 검열 제도와 이렇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경우 공산당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바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전 심사를 받고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판호 제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현지 퍼블리셔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직접 진출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게임사들도 판호를 통해서 이제 출시할 수 있고 외산 게임사들도 이제 중국에 있는 게임사를 통해서 이들을 이제 퍼블리셔로 잡고 이렇게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자체가 좀 비관세 장벽이라는 네. 비판도 최근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판호가 안타까운 게 좀 정치적 이슈에 따라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예컨대 2010년대 말 좀 사드 사태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한한령이 이른바 내려졌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단 한 건도 이렇게 통과가 안 됐어요. 판호. 그러니까 대놓고 좀 이렇게 견제를 좀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2020년에 재개됐고 매년 10개 미만의 이렇게 게임만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려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게임사가 좀 그 중국에 1년에 수출할 수 있는 게임은 딱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그런 파노라는 제도를 운영하면 이게 예측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사 실적 컨퍼런스를 들어보면 중국 진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국 진출한다는데 언제쯤 이렇게 진출할 거냐 모른다. 그건 이제 파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상장사 대표가 이런 걸 실적 네네. 컨퍼런스콜에서 얘기한다는 게 근데 그 정도로 약간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은 네, 한참 봤는데 중국 게임들 보면 우리나라 뭐 유튜브 광고나 이런 거 엄청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아내를 들이시겠습니까? 뭐 황후에 뭐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다 중국 게임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그런 거 되게 그러게요. 뭐 파노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국 게임사 마케팅이 진짜 신박하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번째 아내를 예, 두 번째 안에 아니 사실 게임하고 상관없는 거고 네, 뭐 예를 들면 맞아. 뭐 되게 이제 아케이드 방식으로 뭐 이렇게 쭉 선이 있어서 뭐 이렇게 장애물이 오면 그걸 뭐 깬다든지 뭐 네. 이런 걸로 광고를 하거든요. 그럼 왠지 하고 싶어져요. 굉장히 단순하니까. 근데 딱 깔아보면 그런 게임이 다른 아니에요. 게임이야. 예, 다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근데 좀비 막 엄청 잡잖아요. 예. 아 나도 한번 저 좀비 좀 잡아볼까 하고 들어가면 다른 게임이고 예. 뭐 이렇게 IQ 게임 같은 거 있어요. 막 네, 퍼즐 네. 같은 거 맞추는 거. 아 이런 거 한번 좀 재밌겠는데 들어가면 또 다른 게임이고. 예. 뭐요? 그래서 제가 광고도 사기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케팅 하는 분들에게 아니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결제하냐. 근데 결제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막상 또 해, 들어가서. 예, 그게 데이터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봤는데 스캠을 해봤는데 되더라. 이게 중국에서 이제 나온 마케팅 기법이고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 이거를. 예. 어쨌든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핵심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 못 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수출 할 수 있냐? 근데 너무 자유롭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게임을 딱 올리면 정말 뭐 바로 이렇게 그냥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수출인 거죠. 네. 근데 최근에 뭐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원신? 네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게임인데 아, 저 원숭이 그거죠?
아니요. 원신은 이제 오픈월드 이제 어드벤처 게임인데 그게 그 일본 특유의 서브컬처 느낌 있잖아요. 되게 뭐 귀여운 캐릭터가 있고 네. 뭐 되게 이쁘고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소수의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랄까 매니아들이 할 만한 그런 게임을 너무 대중적으로 잘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인기를 그 이끌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1,000억 가까이 그렇게 매출 내고 있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 구글 플레이 최상위 게임 이렇게 매출 최상위 게임을 쭉 보면 거의 뭐 중국 게임사가 한 절반 가까이를 한때는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그렇게 뭐 끌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한 최근 5, 6년 동안 이렇게 전개가 된 일이고 아니 우리도 왜 그럼 그렇게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판호가 있다잖아요. 아니 뭐 판빙빙을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막 광고하고. 그렇죠. 아 근데 우리는 판호 때문에 못 하고. 판호 때문에 못 하는 거죠. 판호 하면 되잖아 우리도. 그게 이제 근데 그건 또 옳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관세 장벽했다고 해서 비관세 장벽을 똑같이 올리는 게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그 나라는 우리 걸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한다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티포텟을 하려면 이제 맞받아치기를 하려면 그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일 좋은 건 둘 다 낮추는 게 좋은 거죠. 이제 합리적인 그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좀 최대한 이렇게 서로 아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우리나라 플랫폼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중국은 그거 안 쓰잖아요. 아. 뭐 애플은 쓰겠지만 구글은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쓰고요. 구글 예, 써요? 심지어 뭐 플레이스테이션도 쓰고 아, 그리고 예. 스팀도 있는데 근데 차이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막을 용기가 없어요. 만약 문제가 유튜브에서 뭔가 문제 생겼다라고 하면 그걸 통제할 자신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국가니까요. 근데 네. 중국은 그걸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게임 내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내려지고 야 플레이스테이션 막아라고 하면 바로 막고 카카오톡 하지마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중국과 이제 한국의 차이가. 어차피 카카오톡 이거 중국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팔 것도 없어 뭘. 그렇죠. 예, 그래서 와. 저는 이게 좀 저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이건 명백한 불공정 거래다. 네. 이거는 비관세 장벽이다. 그래서 좀 거기가 판호 기준을 낮추던가. 그래서 정프로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지. 예, 맞받아 쳐야 된다. 아, 이거 뭐 드라마니 뭐 이런 것도 그냥 막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핵심이 저작권 이슈거든요. 네. 저작권인데 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침해나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예를 들면 과거 보면 방송 쪽에서 무한도전, 뭐 1박 2일, 삼시세끼, 뭐 너의 목소리가 보여, 윤식당, 뭐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까지 네. 뭐 거의 그대로 카피하거나 아니면 베낀 그런 사례가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뭐 중국의 가전 제품이 또 이렇게 삼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거든요. 뭐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방식이 거의 그대로 똑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상표권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중국 아이돌 멤버들이 무단으로 뭐 이탈하거나 계약을 이렇게 종료시킴으로써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좀 논란의 인물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자신의 SNS에 올렸거든요. 트루스 소셜이라는 자신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중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로 중국의 120%의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래서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중국은 뭐 미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 더 많은 나라들에게 갈취하던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지속되거나 뭐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관세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비판받을 만한 부분도 많고 저도 뭐 그분의 이제 정책에 대해 동감하는 건 네네. 아니지만 좀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이거 뭐 앞으로 방법 시간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결론은?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융해이들 포함한 다른 게임사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호구처럼 뜯길 거냐라고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내부 정책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웬만하면 탑 티어급의 회사들과 협업을 하자. 뭐 텐센트라든지 네디즈라든지.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뭐 제대로 이렇게 정산도 해주고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니까 좀 여기랑 해주면 된다라고 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탑티어랑 하면 좋지만 뭐 100%다 탑티어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로컬 회사라든지 아니면 좀 수준이 좀 그 아래인 회사랑 한다면 적어도 상장사하고 하자. 그래도 좀 상장된 회사랑 하면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상장사가 보증하는 그런 회사와 이렇게 계약을 맺자. 네. 그래야 뭐 법적 분쟁을 가더라도 이렇게 그 승소를 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정부의 좀 뭐랄까 지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게임 업계에서 지난 10년 동안 판호 문제를 거론을 했고 불공정 무역을 거론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물론 주무부처가 지금 게임 쪽은 이제 문체부인데 네. 문체부에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제스처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강하게 중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좀 주제를 가져온 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사실 콘텐츠 전반의 문제이고 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콘텐츠 강국이 됐잖아요. 뭐 BTS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네. 있고.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베낄 수가 있고 침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다 같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K 콘텐츠로 지금 우리가 확산되어 있는 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들이 적지 않거든요. 화장품, 푸드 뭐 적지 않은데 그런 것들까지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네. 저작권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아니 선금을 받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결제할 때마다 같이 나누는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뭘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러면 뭐 나중에 배째 하긴 이제는 또 우리 거 별로 수입도 안 하겠다 그죠? 네, 게임도 이제 뭐 중국이 뭐 자체적으로 워낙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아이고 하여튼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마땅한 방법도 이렇게 뭐 마련하자고는 하지만 정말 네. 있을지는 궁금하기도 하고. 여튼 우리 대표님이 좀 잘 좀 가서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예. 장첸이라도 보내시든가. 장첸. 돈 받아오는 데는 장첸이 최고죠. 그렇죠. 네, 눈지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뭐 끝이니까. 알겠습니다. 아, 우리도 뭐 글로벌로 열심히 뭐 노력들을 좀 네. 하고 있는데 요 사진 하나만 오늘 조금 자랑 삼아 하나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죠? 네. 오. 거기에 저희 3프로 TV가 이렇게 또 멋지게 딱 떴네요. 네, 이야. 스크린에 오. 뉴욕 시장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 그 아래 일라이 릴리가 있었어요.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가 3프로 TV 아래에 있었어요. 그 위에 이제 3프로 TV가 네. 저거 AI로 만든 이미지 아니고요. 네. 실제 이미지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전 세계로 한번 꿈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아웃스탠딩이죠? 네, 최영식 아웃스탠딩의 최영식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